60세 이상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매일 조용히 심장을 약화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심장외과 의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나이든 환자들이 가슴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피로, 호흡 곤란과 같은 새로운 증상에 대해 걱정하며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이들이 복용 중인 약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 약들 중 상당수는 선의로 처방된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오랜 시간 일상적으로 복용해왔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그냥 구입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고 예전에는 안전했던 것이 이제는 조용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중적인 약물들은 혈압을 높이거나 체내의 수분을 저류시키거나 심장 리듬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심장 근육 자체를 직접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부작용이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처방하더라도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심장약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 외에도 저는 여러분이 의사와 대화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분석하며 자신의 건강을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가까운 분이 진통제, 수면제, 당뇨병약, 고혈압약 또는 기분을 개선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게 될 내용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 제한된 삶과 더 길고 더 활동적이며 만족스러운 삶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1번은 그만큼 흔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첫 번째 약은 바로 NSAIDs,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 중 하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NSAIDs로 알려진 약입니다. 여기에는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과 같은 약들이 포함되며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 근육통 또는 요통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에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높이거나 체내 수분이 정체되게 하고 신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대개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NSAID를 복용해도 괜찮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약물의 누적된 영향이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더 나쁘게는 이뇨제나 고혈압약과 같은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부은 발목 또는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진찰 결과 문제는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의사의 감독 없이 오랜 기간 진통제를 복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60세가 넘으셨다면 흔히 쓰는 진통제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심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덜 공격적인 약물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더 안전한 대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항상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통증 완화가 심장 건강을 희생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약 티아졸리딘디온인가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에 대해 들어봤거나 이미 복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들의 주요 역할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며
수년간 당뇨병 치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약들이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심장에 숨겨진 위험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티아졸리딘디온은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체내 수분이 정체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조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축적되어 다리와 발목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심부전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체액이 축적되면 우려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피로, 호흡 곤란 또는 무기력감과 같은 심부전의 초기 증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단이 지연되고 질병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피로가 단순히 노화 과정이나 힘든 하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진행되는 다리 부종이 더위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려졌으며 약물과의 연관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티아졸리딘디온을 복용하고 있고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현재는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도 보호하는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중요하지만 심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대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알약입니다.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알약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불면증, 자주 깨는 잠,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면제, 즉 진정 수면 효과가 있는 약을 찾게 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는 졸피뎀이나 디팜과 같은 오래된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평온한 잠을 약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약들이 심장에 심각하고 숨겨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약들은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느리게 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불안을 줄이고 몸을 이완시키며 잠들기 쉽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밤에도 심장이 스트레스나 활동에 반응하는 능력까지 저하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지속적인 억제가 심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과의 연관성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상태로 심장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진정제는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유발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제는 베타 차단제와 같은 필수 심장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또한 이미 여러 약을 복용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낙상, 혼란, 호흡 곤란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그저 수면제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약을 밤마다 복용하면 뇌와 심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거나 이완 기법, 인지행동 치료, 심지어 천연 보충제까지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잠을 자기 위해 진정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정말로 그 약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휴식 중 심장에 위험이 되지 않는 계획을 찾아보세요. 4번째 약입니다. 사망계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그리고 만성 통증 치료제입니다. 수년 동안 사망계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뿐만 아니라 불안, 불면증, 심지어 일부 만성 통증의 치료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미트립틸린이나 노르트립틸린과 같은 약물은 특히 노인들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이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심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는 심장에서 전기 신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장 차단, 심지어는 위험할 정도로 느린 맥박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물들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강과 같은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 중 하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는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약간의 어지러움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상한 느낌을 경험하지만 이를 복용 중인 약물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여겨져 진단이 더욱 지연되기도 합니다. 사망계 항우울제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낙상과 정신적 혼란의 위험도 높입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신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능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러한 종류의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도 더 안전한 대안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심장이 훨씬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더 뛰어난 신세대 항우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거나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갑자기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이, 건강 상태, 감정적 필요에 더 잘 맞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기분을 관리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약입니다. 코막힘 완화제, 슈도에페드린과 페니레프린. 코막힘 완화제인 슈도에페드린과 페니레프린은 많은 일반의약품 감기약, 독감약, 알레르기약에 들어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막힘이나 부비동 압박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 약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약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심장 건강에 실제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코의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과 점액 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은 신체 전체, 특히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까지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므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또는 기존의 심장 리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혈 완화제를 복용한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극심한 신경과민, 불면증, 심지어 심한 불안 발작을 경험한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일반 충혈 완화제 한 알이 심방세동 발작이나 위험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들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대나 70대의 신체가 젊은 사람의 신체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민감성은 높아지고 동시에 다른 심혈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떨림, 불면증 또는 초조함과 같은 증상은 약물의 작용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증상이나 단순 감기 증상으로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항상 설명서를 읽으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니레프린이 함유된 약은 피하세요.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더 순한 대안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며칠간 숨을 더 잘 쉬기 위해 당신의 심장이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알약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등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프로톤 펌프 억제제, 즉 PPI로 알려진 약을 복용합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과 같은 약물은 위식도, 역류, 속쓰림, 위염 치료에 자주 처방됩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장 건강에 눈에 띄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약들은 위에서 생성되는 산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단기간에는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산은 단순히 소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산은 또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와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에도 꼭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마그네슘 결핍은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정맥, 근육 약화, 경련,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가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도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PPI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려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염증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정기적인 의사 진단 없이 수년간 이 약을 계속 복용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위산 역류 증상이 한번 있었던 후 오메프라졸을 복용하기 시작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누적되어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을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매일 PPI를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역류와 속쓰림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심장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소화기계와 심장을 모두 돌보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베라파밀, 딜티아젬 등입니다. 이제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심장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에 도달했습니다. 베라파밀과 딜티아젬과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고혈압, 흉통, 협심증, 그리고 심장 리듬 장애 치료에 자주 처방됩니다. 네, 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약물들의 주요 역할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약물이 맥박을 지나치게 느리게 만들어 서맥,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심장이 뇌와 중요한 장기로 충분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칼슘 채널 차단제는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어 다리나 발목이 붓는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맥부전이나 신장 문제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의 직접적인 부작용입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이 약물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주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다는 점입니다. 노인 환자들의 경우 대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5년 전에는 잘 들었던 약이 지금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물들은 노인들이 자주 복용하는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와 같은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그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가 베라파밀, 딜티아젬 또는 다른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피로감, 매우 느린 맥박, 어지러움 또는 지속적인 부종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최신 대안이나 용량 조절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약들은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게 사용하면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밀함,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종종 필수적인 7가지 약물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이 약물들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심장에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금지되었거나 본질적으로 위험한 약이 아니라 더 엄격한 모니터링과 더 잦은 의사 상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이 필요한 약물들입니다. 우리는 혈압을 높이고 체내의 수분을 저류시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티아졸리딘디온은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제는 수면 중 심장 리듬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만계 항우 울제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충혈 완화제도 있습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필수 영양소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며 칼슘 채널 차단제는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심박수를 위험하게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약들 중 어느 것도 스스로 중단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를 얻고 질문을 하며 의사와 함께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며 모든 치료는 환자의 현재 삶의 단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약 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증상을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건강 앱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약물 관리는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조언을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심장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인식, 지식, 그리고 실천을 통해 그 심장을 돌볼 때입니다.